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동국대, 대전대, 동신대 학교에 합격한 김진영입니다. 한의대 학교 편입에 준비하게 된 이유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한의사였는데 이제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이제 받지는 못했었고 그 이후에 좋아했었던 과목인 생명 관련 과로 진학을 할까 아니면 중국의 중의대를 한번 가볼까 고민을 하다가 중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의대 진학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과정인 졸업 실습이랑 그리고 의사고시를 보기 위한 실습 자체를 못하게 되면서 한의대 학교에 편입을 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의대학교 편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1년차 때는 그냥 같이 공부 이제 스터디 하던 분의 추천으로 동재 편입학원을 알게 되어서 그냥 정보 없이 사실 수강을 처음에 하게 되었었는데 2년차 때는 따로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또 수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따로 강의를 듣지는 않았고요. 3년 차에 이제 다시 동재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1년 차에도 사실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상지대학교 1차 합을 했었고 그때 이제 자소서나 면접 준비를 할 때 동재 학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상담할 때도 굉장히 피드백 같은 거를 잘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3년 차에도 이제 동재 학원을 찾게 되었고 1년 차랑 2년 차에는 이제 생물이랑 한의학만 공부를 했었는데 점점 이제 올라가는 경쟁률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화학이랑 한문까지 추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원래는 한문 강의만 여기에서 들으려고 이제 상담차 방문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상담을 하던 중에 강의를 다시 다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100 중에서 90을 알고 있으면 10을 채우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건데 이 10을 얼마나 어떻게 잘 채워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가 합격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말에 공감을 크게 하게 되어서 이제 동재 학원을 선택했고 4과목을 모두 다 동재에서 수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과목 같은 경우는 2과목을 하는 것에 비해서 양이나 뭐 스케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재 학원을 다니면서 4과목을 이제 스케줄 짜여진 대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한다면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강의를 여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의대 편입 공부하면서 합격을 확신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뭔가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의학이랑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는 암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고 나면 퀴즈렛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했고 잘 안 외워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덩다리를 만들어서 입에 붙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행기류표 같은 게 있는데 간신비패신 또는 뭐 목화토금수 순으로 있으면 다른 이제 새로운 것들도 웬만하면 목화토금수 순으로 외우려고 노력했고 뭐 걸소태, 소양태 순으로 무조건 만들어서 입에 완전히 붙여서 누가 이렇게 툭 쳐도 나오게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문 같은 경우는 3년 차에 처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최대한 자주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한 그 주에 스터디를 잡았었는데 그 스터디 준비를 위해서도 한번 보고 스터디를 할 때 또 보고 그리고 스터디 끝나고 나서도 그 스터디원이랑 공유했던 내용 같은 것들을 또 보면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복습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녹음 같은 것도 해보면서 이동하거나 뭐 혼자 산책할 때 그럴 때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내주시는 숙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랑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뭐 1500제, 2000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화학도 스터디를 하면서 하루에 한 40문제 정도 인증해서 매일매일 푸는 공부를 했었고 또 MDT 문제도 풀면서 친구들 이제 스터디원이랑 공유를 하면서 좀 이 친구는 이런 방식으로 풀었구나 하면서 서로 또 다른 방법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과목이 다 외우면 날아가고 외우면 날아가고 이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짧은 시간 내에 또 보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자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고 그냥 힘들 때마다 이 앞에 서서 합격 수기를 전달하는 상상도 해보고 가운 입고 수업 듣는 그런 상상도 해보면서 그냥 합격 후에 제 모습을 많이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시험에 도전을 할 때 딱 3번까지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막상 또 3년 차가 되니까 또 떨어지면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만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아깝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도 그냥 될 때까지 해봐라라고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합격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마 또 도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을 하고 뭐 스터디원들이랑 넋두리도 하면서 조금 꼭 스트레스를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 2년 차에는 생물이랑 한의학만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세명대를 응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지대, 우석대, 동신대만 응시를 할 수 있었고 2년 차에는 갑자기 이제 우석대에 토익 컷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마저도 이제 세 학교에서 2학교밖에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제 토익 점수가 960점이었는데 이제 일반 같은 경우는 970에서 끊겼고 학사 같은 경우는 905점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일반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2학교밖에 못 보게 되면서 반드시 토익을 만점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꼭 화학이랑 한문을 추가를 해서 내가 볼 수 있는 학교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선택이 이렇게 오늘날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시생이 아니라면 화학이랑 한문까지 추가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과정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합격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웃풋 그리고 스터디, 개념 문제 풀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강의는 듣는 것 자체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강의 듣는 거는 그냥 입력을 하는 거지 내게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아웃풋 같은 것을 통해서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년차 때는 이제 2과목만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한의학이랑 생물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고 바로 퀴즈렛 만들어서 만든 당일날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한 3, 4일 정도 지나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자주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퀴즈렛으로 복습을 하다 보면 바로 안 튀어나오고 조금 이제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다라고 체크하지 마시고 반드시 X 표시 눌러서 이제 다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구루미 캠 스터디 켜서 집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집에서 하다 보면 시간은 조금 아낄 수 있어요. 뭐 이동하는 거라던가 밥 먹고 조금 시간 같은 건 아낄 수 있는데, 좀 쉽게 해이해지고 좀 루즈해지는 그런 걸 느껴서 그 이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집중하는 그 깊이가 진짜 달라지는 걸 느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시험 때까지 무조건 공부는 도서관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집중력이 어디에서 언제 가장 이제 10분 발휘될 수 있는가를 찾으셔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저만의 공부법이라고 하면은 오답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문제를 정말 한 5번? 이 정도 풀 정도로 여러 번 풀었고,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풀고서 틀린 문제는 다음날이나 뭐 조금 지나서 풀면 똑같이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월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것을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알던 거를 가서 틀리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틀린 거 위주로 보고 또 풀고를 반복을 했고,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선지가 있으면 그 선지를 이제 다 보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세균은 뭐 오페론을 가진다라는 선지가 있으면 그냥 이게 맞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고세균의 특징이라던가 고세균과 뭐 진정세균, 진핵생물을 다 비교한다거나, 뭐 오페론이 나왔으니까 오페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트립토판 오페론은 뭐였지? 이런 식으로 모든 선지를 보면서 그 선지에 나온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내가 이걸 알고 있나? 모르나? 이런 식으로 좀 엮어서 다 공부하려고 했고, 이거를 이제 옆에 적어 보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엮이면서 잘 잊지 않게 되고, 조금 추론이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서 잘 문제의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공부 많이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이니까 꼭 생물이 아니더라도 한의학이나 뭐 화학 같은 데도 적용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조언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은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